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요거 세 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4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121번은 여기 보면은 n이 자연수라고 하고 100이랑 130 이하 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그렇게 많이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31개 있거든요. 자연수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1개의 숫자가 있어요. 101부터 130까지는 30개인데 100까지 포함하니까 31개인 것이고, n의 소인수 중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는 n에 곱하기 7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n에 7 곱하기 어쩌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1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가 좀 익숙해야 유리한 면이 있는 건데 7 곱하기 14는 98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 되는 겁니다. 7 곱하기 15 하는 순간 바로 100 이상이 돼요. 7을 더하면 되죠. 8 더하기 7은 15니까 105가 되는 거고, 7 곱하기 16은 7이 한 번 또 더 들어와서 7이 15개에서 7이 16개로 늘어난 거니까 7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7 하면 12라서 112가 돼요. 7 곱하기 17 하면 또 7을 더하는데 그럼 119고요. 이렇게 하면 7의 배수로 갔을 때 130 이하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죠. 18 또 7을 더하죠. 그럼 126이고 7 곱하기 여기서 끝나는 거 알겠지? 130 당연히 그 다음에 넘어갈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소인수 중 가장 큰 수가 7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가주권을 만족하고 있는 100이랑 130 사이에 있는 숫자는 요 4개밖에 없네요. 98 넘고 126 130 아래에 있는 거 4개밖에 없죠. 7 꼭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곱하기 15 곱하기 16 곱하기 17 이 부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제일 큰 게 7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15만 봐도 3 곱하기 5죠. 그러면 7보다 작은 소인수 생기죠. 7보다 더 큰 소인수 이 전체 7 곱하기 15라는 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르셔야 되는 거고, 16도 보면은 소인수 분해라면 2의 4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소인수가 가장 큰 게 7이 되는 것이 맞지. 가장 큰 수 7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17이라는 것은 17이 소수이기 때문에 17 그 자체로 소인수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7 곱하기 17은 제일 큰 소인수가 7이 될 수 없으므로 빼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거 다음 거 18을 소인수 분해하더라도 2, 9, 18 3이 2개 있는 게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7보다 작은 소인수가 여기 안에 18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 소인수 분해로 했다고 봤을 때 소인수가 7이 제일 큰 것이 되니까 이것까지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것들 이렇게 3개 해가지고 개수 3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머나 봤더니 C제곱이네요. 제곱수가 되게 한다네. 우리 제곱수가 되게 하려면은 다른 곱하기 되어 있는 것들 소인수 분해 해보고 난 다음 생각해야 되니까 소인수 분해를 신나게 해주십니다. 45는 9, 45니까 3제곱 5 곱하기 B C제곱. 오늘은 C단계 문제를 다 설명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C제곱이 된다, 제곱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A에 와야 될 거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 3이 오고 어떤 수 또 다른 제곱수가 더 들어와야 되죠. 이거는 뭐 익숙하죠. 많이 봤으니까 연습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럼 B에도 5 곱하기 또 다른 어떤 수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모두 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도 두 번째 식도 둘 다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숫자를 넣어 주셔야지.
그래서 숫자의 조합을 좀 보면은 자 크게 봐야지 더 생각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작게 글자를 썼는데 뭐 그거는 풀이 과정을 작게 해도 조금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걸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아무튼 볼게요. 자 이렇게 봐요. 아 이거 이렇게 써서 해보자.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여기 2, 3 2 두 개, 3 두 개 있고 뭔가가 있죠. 그럼 여기 표시를 따로 해보면은 2 두 개, 3 두 개, K 두 개요. 오른쪽에 내려온 거를 또 하면 3 두 개, 5 두 개, 또 그 다음 N 문자니까 T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똑같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3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 3이랑 여기 3이 똑같이 있죠. 자, 그런데 이 2제곱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없던 2제곱을 만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던 3제곱을 왼쪽에서 하나 더 넣어주면 둘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까?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3제곱을 넣고 어딨어? 파란색 여기다가 2제곱을 넣는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2제곱, 3제곱, 3제곱 2제곱, 3제곱, 5제곱 3제곱이 아니라 5제곱으로 해야겠네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여기다. 처음에 3제곱을 똑같다고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럼 검은색으로 3제곱이 똑같다는 표시를 해 주시고 이렇게 봤을 때 3제곱이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여기 2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쪽에 2제곱이 되도록 만들고 왼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5제곱이 없네요. 그 5제곱을 표시하면 우리가 올 수 있는 문자가 있잖아요. 걔를 5제곱으로 넣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5제곱. 자 그러면은 A, B, C가 정해질 것 같고 얘네들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 하면은 이 C제곱은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제곱이 될 겁니다. 자 K의 값을 5제곱으로 구했으니까 요 값이 3 곱하기 5제곱이 되는 거겠죠. T의 값을 2로 넣었으니까 얘는 5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점점점이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니까 B의 값이 그런 것이고 점점점이 1로 가니까 B의 값이 A의 값 3 곱하기 5의 제곱이 A의 값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C 값도 더 마지막에 구한다고 하면은 제곱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C제곱이 되면은 여기 있는 제곱을 다 떼면은 C의 값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C의 값이 될 겁니다. 자, 이게 C의 값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면요. C의 제곱은 2제곱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곱하기를 두 번 겹치는 걸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쳐줘. 그럼 결국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이쪽 안에 들어있는 C의 값이랑 여기 제곱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따라서 C의 값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BC 구한 다음에 뭐 빼기로 숫자를 구하시면 된다. 그럼 A가 되게 크겠네. A가 크니까 두 개나 빼겠지. A 볼까? 이 숫자 크네요. 5 두 번 곱하니까 커요. 커. 다음 거. 세제곱이 되도록 할 때 123도 물어봤는데 아무튼 보자.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할게요. 간단합니다. 225라는 숫자가 15를 두 번 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연수를 곱한다고 하니까 15의 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다음에 세제곱이 되도록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숫자의 세제곱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은 얘가 새로 들어올 것에 15가 하나 들어있어서 세제곱을 이미 만들고 여기까지 해서 15의 세제곱을 만들고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문자의 세제곱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더 곱하기 할 어떤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t의 세제곱.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라고 할 때 그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파란색 부분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되도록 할 때 이 어떤 자연수는 바로 k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 두 번째로 작은 것을 구하라. 그럼 곱할 수 있는 자연수가 얘입니다. 이거 어떤이라고 말이 붙으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은 거면 t에다가 1 오겠지. 두 번째는 2 오겠고 세 번째는 3이 올 거야. 그걸 넣어서 두 번째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데 이걸 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시 갖고 와서 또 이해가 되도록 더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약수의 개수를 nx라고 합니다. 무엇이에요? x라는 숫자예요. x는 또 어떤 성질이 있대요? 자연수라는 성질이 있대요. 선생님이 밑줄을 긋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건 글씨를 방해할 때였으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밑줄을 그을게요. 딱 요 정도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이 예를 들어보면은 n하고 뭐 6 이러잖아요. 우리 6은 약수가 1, 2, 3, 6 있는 거 알죠? 이게 개수가 4개니까 n6은 4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n 120이 나왔네. 그러면 120을 약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120은요. 그래 간단하게 그냥 기초적으로 갑시다. 120 20 곱하기 6이네요. 6 곱하기 20 할 수 있고요. 6은 2 곱하기 3이고 20은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라 둘 수 있어서 얘네들을 이어서 계산해보면 2의 세제곱 3 하나 5 하나 있는데 지수들을 다 하나씩 건드려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니까 4로 늘어나고 2로 늘어나고 2로 나서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16이 되죠. 16개가 되어요. 그러면 저 문제에 있는 n120 곱하기 nk는 128이라 하였을 때 지금 이 n120의 값을 방금 16으로 구한 거예요. 따라서 16 곱하기 nk가 128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16은 128의 약수고 128은 16 곱해서 얼마에서 128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우리 6 곱하기 8이 48이잖아요. 그래서 6, 8에 48이라서 8로 끝나니까 여기가 8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로 8을 곱하기라면 12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nk의 값이 8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두고 우리가 선생님 말로 얘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보고 이제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n의 값이 약수의 개수라는 뜻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말로 바꾼다면은 다시 빨간색 약수의 개수가 8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K의. 그럼 그런 K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약수의 개수가 8개. 그럼 해보죠. 그러면 이게 8이요. 여기 자리에다 일로 오자.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8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숫자 8은요. 그냥 7 더하기 1 해서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의 7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숫자의 7제곱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7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가장 작은이라고. 그래서 제일 작은 걸 찾기 위해서 여기 괄호 안에 올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걸 넣으면 1은 올 수 없으니까 소인수분해라서 소수가 와야 되니까 2가 먼저 제일 작은 게 2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작게 될 수 있는 숫자의 후보를 계산하면 이 128이에요. 선생님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면서 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수의 개수를 곱하는 계산이 7 더하기 1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2 곱하기 4가 올 수 있어요. 2 곱하기 4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하기 1 해서 온 거니까 어떤 두 개의 소인수에서 지수들이 하나씩 뺀 1과 3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하면은 작은 숫자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2와 3의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해보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해보지 않아도 두 번째로 넣는 2의 세제곱이 더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요, 3번 제곱한다는 건 숫자를 많이 크게 만든다는 건데, 둘 중에 큰 걸 더 크게 만들고 그나마 작은 걸 더 크게 만들면 얘가 그 위에 있는 것보다는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뒤에 미치는 여기 있는 이 영향은 세제곱보다 적을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밑에 있는 우리 작은 거고 해서 밑에 있는 게 더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27 곱하기 2 곱하기 27이라서 54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3 곱하기 8이 되네요. 그래서 24가 돼요. 30이나 차이가 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8 곱하기 해서 8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답니다. 왜냐면 2 곱하기 4 말면 아니면 또 다른 곱하기 법은 4 곱하기 1이랑 뭐 1 곱하기 8인데 그거 다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미 한 거니까 순서만 바꾼다고 뭐 작아지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요만큼이 문제에서 찾는 작은 수가 되어요. 다시 보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게요.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K 값의 의미가 여기 있는 부분이 중요했던 거야. 이 의미 자체를 두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밑줄을 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밑줄을 잘 안 치는데 얘는 이렇게 쳤잖아. 그래서 K의 약수가 8개이다. 여기 이 기호를 보고 모르는 어떤 숫자인데 그거 약수는 8개구나. 약수 8개인 숫자 찾아야지. 약수는 어떻게 나오지? 어떤 지수끼리 하고 곱하기를 하든 아니면 지수가 7제곱이면 그냥 7 더하기 1이나 아니면 2 곱하기 4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하나 더 있다. 와, 대박. 이것도 있네요. 선생님이 문제를 끝내면 안 되네. 여러분, 곱하기해서 만들 수 있는 8은 2개만 곱하는 게 아니라 3개 곱해서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것도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봐야 돼. 근데 어차피 제일 작은 거 24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 더해져서 2가 됐던 거니까 어떤 괄호 안에 곱하기 될 것들은 여기가 다 지수가 1이어야 되네. 그래서 더하기 1 하면 모두 다 2로 바뀔 거잖아. 그럼 작은 숫자부터 넣으면 2, 3, 5가 될 거고 계산하면 30이에요. 그래도 24가 제일 작죠.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K에 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약수의 개수를 이미 여기서 8개로 셌잖아. 거꾸로 8개가 되는 것들 중에서 작은 걸 찾은 거니까 24는 반대로 해도 당연히 다시 해봐도 1이랑 3 지수로 있기 때문에 8개가 되겠지. 될 수 있는 거 5, 4, 54, 4, 24, 30, 128 중에서 제일 작은 거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필사보다는 좀 프리노트 위주로 하다가 프리노트가 잘 된다 했을 때 오답노트로 넘어가서 정리를 잘 해주는 게 학습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리노트를 보통 3번 주죠. 3번 내지 뭐 많으면 5번, 더 많으면 10번도 되는데 보통은 한 이 정도 하고 반복 풀이를 할 거예요. 대신 이런 문제는 한 별 2개 내지 뭐 체감상 별 한 4개? 5 정도의 문제, 뭐 더 많은 것도 좋고요. 이런 정도 체감되게 나한테 많이 어려운 것들을 3번 내지 5번 풀게 시킬 건데, 이것도 해본 사람들은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이제 괜찮지,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요, 파란색으로 5단 노트 숙제를 드릴 거야. 네. 그래서 프리노트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자기가 마스터가 되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이런 정도가 된다면 프리노트로 5단 노트 숙제로 넘어가서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 시험 시간 때 다시